아,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어, 여러분들의 멘탈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영상을 조금 찍어볼까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어제 많이 떨구다가 다마를 올렸죠. 다마를 올리고 나서 크게 상승을, 이제 반등이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 코인들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다시 가고 있네요. 플로우도 뭐 잘 가고 있어요. 플로우는 제가 말했듯이 여기 1000원 일봉으로 1000원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된다. 왜냐? 파동값을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지금도 3파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조만간 1800원을 치러 갈 것이다. 이 관점은 전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을 분석 영상보다는 여러분들의 좀 멘탈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영상을 좀 찍도록 할게요. 흔히 우리 시장에 있어서 무관심한 코인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욕을 뒤지게 먹은 코인들이나 아니면은 관심이 없, 사람들의 인기가 없는 코인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상승장에 오면은 통수를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요. 이 무슨 소리냐? 지금은 이제 내 종목이 왜 안 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코인에는 이게 순서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코인을 탔는데 안 올라간다는 건 기다릴 수밖에 없어. 괜히 이것저것 하다가 물리게 되면은 시드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는 만약에 내가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내년까지 쭉 끌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플로우는 600원에서 700원대 잡으신 분들, 500원대 잡으신 분들은 그냥 내년 상승장까지 그냥 전혀 쫄 필요가 없고 내려오면 또 산다는 마인드로 해서 쭉 끌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에는 이게 순환매가 있다. 그래서 한 코인만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라든지 지금 이 두 코인이 이제 메이저 코인, 시총이 높은 20조가 넘어가는 이 큰 코인들이 큰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파킹 시켜놓고 이제 아마 다른 코인들이 올라가는 것을 기다릴 거예요, 아마. 근데 솔라나는 조금 예외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가 왜 올랐을까요? 처음에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솔라나는 망했다. 솔라나의 부코인인 아발란체도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버림을 받았단 말이야. 버림을 받았고 인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뭔가 망가졌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결국에는 상승장이 오게 되면서 통수를 치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상승을 하게 됐죠. 솔라나는 만원부터 해서 지금 10배가 오른 코인입니다. 지금 벌써 상승장 들어가기 전에. 하지만 우린 솔라나 아발란체를 배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먼저 갔을 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전고점 넘어가기 전부터 이미 알트들은 상승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제 옛날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고점 넘어가면 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게 하지만은 비트코인 전고점 넘어가기 전부터 매집을 해야 된다. 라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60주선 밑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고 했고, 제가 그거를 9월부터 9월, 10월, 11월까지 해서 계속 저점이 나왔다고 했고, 또 알트들 시황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쭉 홀드를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플로우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플로우는 계속 떨어졌잖아요. 9만원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진 코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 반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얘는 이제 버림을 받았죠. 버림을 받고 욕을 먹은 코인이었다. 결국에는 이런 코인들 나중에 어떻게 된다? 크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플로우? 이제 남들이 욕하고 외면할 때 그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폴카닷이라든지 니어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차트들도 차트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메이저장에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죽은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상승장에 오려면 내년쯤은 돼야 상승하겠구나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서 모두 다가 쳐다도 보지 않은 차트였죠. 니어 프로토콜, 폴카닷.
하지만 지금은 제 예상을 뛰어넘고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느끼지만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코인, 그리고 욕먹는 코인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뭔가 하나를 터트려서 올라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패만 되지 않는다면은 내 코인이, 물론 상패가 안 되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펀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상패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점을 잡았다면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 뭐 샀다를 잘하시는 분들은, 샀다 팔았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매 좀 하신다 이런 분들은 해줘도 되는데, 개수 늘리기로 그런 거 난 자신 없다, 그냥 내년까지 끌고 가겠다라 하시면 장투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은 이제 불장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는 코인들은, 대불장이 오기 시작 전부터 올라가는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불장이 찾았을 때는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요. 특히 솔라나나 아발란체에 뭐 예를 드는 건 아니지만은 21년도 장에서는 이제 스텔라 루멘 이런 것들이 급하게 올라가고 나중에는 그 상승분이 적었어요. 아이콘, 스텔라 루멘 같은 애들 전고점 넘기 전부터 크게 상승을 해가지고, 앵커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나중에 비트코인 전고점 넘어가서부터는 크게 못 올랐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전고점이 넘어가기 전과 비트코인 넘어간 후에 그 알트코인들의 방향이 틀려진다. 그러니까 미리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전고점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리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비트코인 전고점이 넘어가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거의 마지막 피날레 장에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더라. 지금 솔라나 아발란치는 뭐다? 비트코인 전고점 넘어가기 전부터 크게 올라가는 애들일 뿐이에요. 이거를 배아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21년도를 예를 들면은 앵커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거진 800% 이상, 1000% 이상 비트코인 전고점 넘기 전부터 올라갔다가 비트코인 전고점 넘어가면서 상승폭이 적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클이라든지 칠레즈라든지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 에이다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비트코인 전고점 넘어가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이 올라가는데 순환매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코인 안 간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플로우를 600원대 영상을 처음 찍었을 때 항상 제가 여기서, 요때였죠, 요때. 요때가 날짜가 이제 9월, 10월입니다. 이제 플로우가 500원에서 600원대 있었던 자리에서 제가 영상을 집중적으로 찍었었어요. 앞전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플로우 600원대 영상 처음 찍었을 때 저점이 나왔다고 했고, 지금부터 무조건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 했고, 이번 연도도 무조건 매집을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 이평선 이런 거 설명해주고, 왜 저점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에이브 차트와 과거 에이다 차트를 예시를 들면서 폴링 웨지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는 100%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분할로 들어간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첫 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이제 600원대에서 500원대로 조금 떨어질 때 이제 뭐 지하실 간다, 아이고 이거 더 떨어진다, 심지어 300원 간다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지금 삭제가 됐는데 그런 댓글들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이제 11월 중순에는 유례없는 폭락이 온다. 그래서 블로우는 아마 전저점을 또 깨고 뭐 500원, 400원, 300원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의견들을 다 존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불안전한 시장 속에서, 그 당시 9월, 10월이죠. 이제 모두가 끝난다는 시장 속에서 저는 이클하고 플로우를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는 저점을 잘 잡았고 내년까지 쭉 홀딩할 계획이죠, 저는. 제가 결국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이제 시장에 상승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가감하게 시드를 투입을 했었고, 뭐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적을 수는 있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8천만 원의 돈은 저에게 기준으로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 상승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또 저만의 알트코인에 대한 저만의 백테스팅과 또한 장기적인 이런 현물 차트를 저만의 방법으로 전부 테스팅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더욱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컸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위태위태한 자리에서 9월, 10월에 장이 안 좋았을 때도 저는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남아있는 이유는 결국 21년도에 물리신 분들은 본전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이 시장에 본전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21년도에 물리신 분들은 다음 불장에서 24년, 25년도에 불장에서 일을 가셔가지고 내가 다음 상승장에는 무조건 본전을 찾고 또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본인만의 매매법을 찾으라고 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21년도에 물려서 그냥 하락이 오니까 보기 싫고 계좌 보기 싫고 안 쳐다보고 그러려니 하고 외면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은 본전 오겠지라는 마인드로 갖고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21년도와 똑같은 루트를 밟게 될 겁니다. 24년, 25년에도 똑같이 물려서 결국에는 끝이 나더라. 결국에는 이를 갈고 있으신 분들만이 지금 24년, 25년에 먹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코인 시장은 또한 이게 실력도 중요한데 이게 운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21년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코인을 사가지고 그냥 존버만 했을 뿐인데 2000%, 3000% 먹고 졸업하시는 분들이 21년도에 꽤 많았어요. 하지만 이 시장에 꾸준히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락장도 겪어봤고 뭐다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만 무빙이 나오면은 아 이제 비트코인 끝난다 의심하게 되고, 결국 조그만 어제 폭락에도 페닉스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버티지 못해요. 왜냐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있던 사람들은 멘탈적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올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멘탈을 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락장도 겪었고 횡보장도 겪었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하고 멘탈적으로 관리가 안 돼. 하지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불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멘탈적으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지게 돼 있다. 왜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큰 돈을 벌기 힘든다는 거죠. 멘탈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서 지금 남아있는 이 분들은 제가 항상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매매 자신 없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고 저점이다 생각되면은 그냥 내년까지 계좌를 까지 마세요. 그냥 쭉 들고 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해왔어요. 지금 이제 이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전 이 시장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의 장에 있다. 기회의 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그 후는 저는 솔직히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권, 제조권으로 편입되면서 큰 상승이 나온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박스권에서 금처럼 수년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제도권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권이 들어오기 편입되기 전, 지금부터 해서 2024년, 2025년에 우리는 모두 졸업해야 된다.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되고,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제 고작 6개월에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장을 아주 힘들게 하는, 아주 지루하게 하는, 아주 우리를 아주 괴롭히는 그런 무빙들은 이제 6개월에서 1년 남았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6개월, 1년만 고생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6개월, 1년 동안은 바짝 지금 정신 차리고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 얘기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멘탈적으로 지금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르냐, 다른 건 오르는데 왜 내 건 안 오르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한 저점에서 못 잡으시고 이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11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자리가 조금 위태위태한 자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맨날 이제 가격이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멘탈을 조금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네, 찍겠습니다. 자, 플로어는 지금 60주선을 이쁘게 아마 지켜주고 있어요. 아마 니어 프로토콜처럼 예전에도 말했듯이 60주선을 타고 가서 1800원 향해
갈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의 장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밤이 되었죠. 저는 어제 디센트럴랜드랑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 60주선을 터치 근처에서 이 60주선 근처에서 이 내려오는 코인들을 좀 집중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꼽았죠. 디센트럴랜드, 디카르고, 그다음 플레이덱. 요거 한 세 가지 정도를 보면서 얘네들 60조선 오면 한번 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어제 디센트럴랜드 612원에 이제 300만 원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이제 수익권이죠. 이제 파는 거는 이제 매도는 제가 단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 일단 비트 상황을 보면서 비트가 꺾이게 되면은 매도를 하고요. 비트가 이제 큰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이제 900원 라인대에서 800원에서 900원 라인대에서 정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